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뉴스 이세은. 이승원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2학번 신입생들이 입학했다는 소식인데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 오늘 전해지겠습니다. 네, 당일 14시경 비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소식을 접하기 위해 많은 신입생들이 참여해줬다고 하는데요. 열정적인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식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열심히 준비해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의 구인의 소개 영상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대 주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의 학회장 1학번 이세은입니다. 2022학년도 주민과 함께 기억에 남을 만한 행복한 추억 만들어 나가봅시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대 주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의 부학회장 이승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면으로 학교를 다녔던 학우들보다 비대면으로 학교를 다닌 학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개의치 않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년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2대 주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의 집행부장 1학번 박성빈입니다. 본과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행복한 학과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2대 주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회 사무부장 20학번 김민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다들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올해 제가 맡은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분들에게 잊지 못할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2대 주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생회 기획부장 21학번 황주희입니다. 2학번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올해 저희 주민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대학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2대 주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 정책부장 20학번 송가연입니다. 앞으로 다 함께 재밌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2대 주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의 홍보부장 오혜인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컴과 학우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2대 주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회 문화부장 21학번 임현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학교 생활을 재밌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2대 주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생회 복지부장 19학번 박성민입니다. 대학생활을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1년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9명의 학생 인원들이 저희 몇 날 며칠을 오늘을 위해서 고생을 하며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줬다고 하니 수고로움을 잊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소식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막상 들어오면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해서 막막한 신입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성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가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는 바로 교육과정과 졸업학점 관련 정보입니다. 네, 경성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라고 네이버에 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표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1학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 듣는 전공 과목에는 커뮤니케이션 학개론, SNS 콘텐츠 제작, 전공기초 설계라는 1학기 과목들이 있고 2학기에는 미디어와 정치사회, 기초그래픽 실습 이렇게 총 5가지의 전공기초 과목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말해 전공 과목이 아닌 전공 기초 과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졸업 이수에 필수로 들어가는 과목이니 꼭 수강해야 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밑을 보시게 되면 졸업학점 구조표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기초교양 18학점, 선택교양 12학점, 전공기초 15학점, 전공 54학점 이상, 도합 130학점 이상 수강해야 한다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졸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택교양을 수강하실 때 6대 핵심 역량별 각 한 과목씩 총 12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학년별로, 학기별로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 체계도 관련 소식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이수 체계도를 들어가시면 학과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도 이수 순서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경성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는 6가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강의들이 모두 순서가 있는 과목들이니 순서를 지켜서 수강한다고 합니다. 보라색은 전공 기초, 파란색은 전공 선택, 빨간색은 전공 필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 필수 역시 졸업 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강의이며 저널리즘 트랙, 방송 영상 트랙으로 구분되어 있어 화살표 순서를 지켜 수강을 한 뒤 영상이나 기사 분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적 마일리지 관련 정보인데요. 커뮤니티 항목의 학과 게시판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 조교님이 올려주신 2021학년도 아직 2022학년도 1학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성적 우수 마일리지 기초 역량 기준표가 안 나와 있어서 2021학년도 2학기 걸 보겠습니다. 네,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거라 보는데요. 교내 장학금 중 성적 우수 마일리지 장학금에 반영되는 마일리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학과에서 성적 순위가 정해지고 받게 되는 장학금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 성적 우수 마일리지는 100% 산정을 한다고 봤을 때 성적 80% 그리고 마일리지 20%를 도합하여 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적 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23일부터 24일까지 경성대학교 신입생 수강 신청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본일 기준으로 바로 내일입니다. 경성대학교 본부 측에서 신입생들의 수강 신청을 돕기 위해서 직접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강 신청에 도움이 되기 위한 영상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경성대학교에 온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수강 신청 안내를 맡게 된 홍보대사 별무리 이혜빈, 양지수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별무리 기자분들께서 수강 신청 안내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수강 신청 일정 알아두기. 신입생 수강 신청은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하면 되고 수강 정정은 개강 첫날인 3월 2일부터 일주일간 하면 돼요. 다음은 학번 확인하기. 학번은 대학생의 주민번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수시 및 정시 1차 합격자는 2월 18일 전후에 학번이 문자로 갔을 거예요. 추가 합격자는 등록금 납부가 처리되는 대로 문자가 갈 테니 학번은 메모해두고 꼭 기억해두길 바래요. 다음은 포탈 가입하기. 경성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퀵링크 서비스 학생 포탈을 클릭한 후 경성 포탈 회원가입에서 가입하면 돼요. 로그인하면 보이는 학생 정보 메뉴는 수강 신청, 성적 등 중요 정보가 있으니 자주 이용하는 메뉴예요. 이제 수강 신청 절차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수강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에 전자시간표에서 듣고 싶은 과목의 학수분반을 찾아 그 번호를 넣으면 수강 신청 끝! 자세한 방법은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해요.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 대학은
1학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을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모든 과목을 직접 수강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자신의 수강 신청 가능 학점 내에서 원하는 선택 과목을 한두 개 신청해야 해요. 포탈에 로그인해서 사전에 세팅된 필수 교과목의 시간표를 보고 비어있는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미리 찾아두면 좋겠죠? 강의 시간표를 조회하려면 전자시간표 및 수업계획서 조회 페이지에서 강의 구분을 선택교양으로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교양 과목 리스트가 쭉 뜰 거예요. 마음에 드는 과목이 있으면 강의 시간 및 학점수를 확인하고 수업 운영 방식의 보기를 눌러서 대면 수업인지 비대면 수업인지도 확인해보고 수업계획서 보기를 눌러서 강의실 위치 등 수업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아요. 수강할 과목이 정해지면 학습 음반을 메모장에 메모하는 걸 추천해요. 수강 신청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시간표를 짤 때 같은 시간대의 강의를 3순위 정도까지 정해놓고 1순위 실패 시 바로 2순위, 3순위를 노려봅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과목을 빨리 수강 신청할 수 있어요. 수강 신청하기. 경성대 수강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네이버에서 경성대 수강 신청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도 되고 경성대 수강 신청 사이트 주소 sugang.kes.ac.kr을 입력해서 들어가도 돼요. 우리 대학 수강 신청 사이트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크롬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학부생 수강 신청을 클릭하면 수강 신청 안내문이 뜨고 아래쪽으로 스크롤바를 내리면 로그인 화면이 보여요. 그리고 수강 신청 앱이 따로 없고 대신에 모바일 웹으로 PC 화면과 똑같이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로그인할 때 아이디는 학번이고 패스워드는 생년월일 6자리인데 초기 로그인한 뒤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수강 신청이 가능해요. 수강 신청 시작 시간이 23일 10시부터인데 20분 전부터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미리 비밀번호를 변경해두면 수강 신청을 빨리 할 수 있겠죠? 이 화면은 로그인하면 보이는 수강 신청 시스템 화면이에요. 이 학생의 경우 18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고 필수로 들어야 할 과목 16학점이 이미 신청되어 있으므로 2학점짜리 선택교양 한 과목만 수강 신청하면 돼요. 자, 이제 수강 신청을 함께 해볼까요? 학수번호 입력칸에 메모장에 저장해둔 학습 음반을 복사 붙여넣기에서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선착순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수강 신청을 성공하면 별도로 알림이 뜨지 않고 수강 신청 정원이 마감되었거나 시간표가 중복되거나 수강 가능 학점을 초과하면 수강 거부 메시지 알림이 뜰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수강 가능 학점이 초과했다고 기존에 세팅된 필수 교과목을 삭제하면 절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한 것을 잘못 삭제하면 다시 수강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수강 신청하고 나면 왼쪽에 수강 신청 확인서 출력을 클릭해서 내가 수강 신청한 게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최종 시간표를 확인하면 좋겠죠? 수강 정정은 정원 미달로 폐강되거나 분반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수강 정정 기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정 기간에 대체 과목으로 수강 신청해야 돼요. 또는 기존 시간표에서 변경이 필요할 때도 개강 첫 주 동안은 시간표 변경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내용은 일반적인 수강 신청 방법이고 학과마다 필수 교과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과 사무실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참고해서 수강 신청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예술종합대학의 실기 과목은 교과목 특수성으로 사전 세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학과 문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는 경성대 홈페이지, 학사정보, 증명서, 학생증, 기타 메뉴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면 훨씬 편리할 거예요. 이 그림은 수강 신청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보길 바래요. 여러분,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저도 새내기 시절에는 수강 신청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요. 안내된 영상대로만 진행한다면 수강 신청은 아주 쉬울 거예요. 다시 한번 경성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경성대학교에 와서 다양한 문화시설과 대학생활을 즐기길 바랍니다. 하지만 노느라 학점을 놓치게 되면 고학년 때 후회할 수 있으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학기 때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상 홍보대사 별무리 양지수, 이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지금까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개설 강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성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번갈아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매번 바뀌는 수업 진행 방식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승원 앵커님? 네, 경성 포탈에 접속한 후 경성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학생 포탈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위에 보이시는 학생 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학생 정보를 클릭한 뒤 정보 관리의 코로나19 대면 및 비대면 수업 운영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왼쪽 창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여기 들어가시면은 실시간으로 거리두기 지침에 인해 바뀌는 수업 진행 방식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해서 대면 비대면 수업 방안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성대 구글 계정 생성 방법에 대해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지금 같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경성 포탈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성 포탈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뒤 홈페이지 상단에 구글 앱스, 아까 들어갔던 학생 정보 옆에 구글 앱스를 클릭하여 이 구글 앱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 버튼을 누른 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정이 생성이 되면 지메일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까지 마치면 경성대학교 구글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어서 이승원 앵커님이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필수 어플에 대해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업에 필요한 어플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MS입니다. 전반적인 수업 정보, 과제 제출 등 LMS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수로 다운받아야 하는 어플이겠습니다. LMS는 방금 전 함께 생성했던 구글 계정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미트입니다. 이 또한 경성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강의 자료와 과제 및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계정과 학교 연결 계정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수업은 보통 줌 어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교수님마다 사용하시는 어플이 다르므로 수업 OT 시간을 잘 확인해서 필요한 어플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의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있으시듯이 대학교에서도 학생과 소통하고 전공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에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첫 번째로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학과장님인 신병률 교수님이십니다. 신병률 교수님은 영상 제작, 영상 편집, 영상 미학, 영상 편집 워크숍 등의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1학년 1학기의 교과목인 SNS 콘텐츠 제작을 맡으신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교수님은 정일형 교수님이십니다. 기초그래픽 실습, 스토리텔링 저널리즘, 그래픽 편집 워크숍,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등의 교과목을 진행하십니다. 1학년 1학기 교과목인 커뮤니케이션 학개론 수업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 위에 송문석 교수님,
박창희 교수님, 박시연 교수님 등 이런 다양한 교수님들이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년 동안 학교에서 진행될 주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학교 외에서 진행되는 학과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시간대별로 나열한 것이며 코로나 이전 때의 자료사진인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입학식입니다. 모든 학과 신입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각 학과와 단대들을 소개하고 각종 공연과 연예인들이 와서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해 준다고 합니다. 네, 본격 학기가 시작하고 동아리 소개 및 학생회나 복학생 그리고 총대 소개 후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첫 번째 장이라고 하는 개강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새내기 문화제인데요. 새내기들의 첫 대학 생활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입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를 개최해 각 학교 신입생들만이 참여해 즐기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마음제전입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전 학교 신입생들이 참여하고 단과대별로 청팀, 100팀을 나누어 운동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동제 또한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각종 주점을 동아리나 학과별로 운영하고 참여하면서 연예인들을 초청해 공연도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입생, 복학생 MT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학교의 M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입생, 복학생을 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재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농촌 봉사활동입니다. 가장 길게 여행처럼 지내다 오는 활동이며 농촌에 가서 어르신들의 일을 돕고 먹고 자며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행사입니다. 봉사라고 해서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활동들이 대학생 때만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2학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대전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각종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단과대에서 직접 포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합 MT입니다. 1학기에는 신입생 복학생 MT, 2학기에는 연합 MT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상제라는 학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도 진행되니 올해는 어떤 분야가 나올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다 함께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종강총회를 끝으로 이렇게 1년간 학교 행사는 끝이 납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행사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 유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회 공약 관련 소식입니다. 1년간 주민 학생회가 이루어 나갈 여러 공약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약은 크게 총 8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카카오톡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채널을 통해 학과 일정을 보다 빠르고 쉽게 확인하도록 하여 학우들의 수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선후배 교류 활동입니다. 학우들의 신청을 받아 팀으로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며 학우들 간 소통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학기 초 한 번씩 바다의 형식으로 당근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팔며 평소 비싼 교재 가격에 느꼈던 부담감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당근마켓을 운영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각종 학과 이벤트를 진행하여 과제와 학업으로 지친 학우들에게 다가가 기운과 활력을 심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2월의 캠페인입니다. 분기별로 환경에 관련된 캠페인을 학우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의 날 플로깅하기, 식목일 날 나무 심기 등 좋은 취지의 행사들을 함께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으로 학과 내 열린 채널 개설입니다. 학과 특성상 기사나 영상 등 실기 과제를 제출하는 전공 수업이 많은데요. 그 결과물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신청받아 한 달에 한 번 학과
학관의 유튜브나 SNS에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마저도 포스터가 이제 학과 SNS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외활동 공모전 알림입니다. 전공 관련된 대외활동과 공모전을 정리하여 일정 기간마다 학과 SNS에 업로드한다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외활동과 공모전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 및 멘토 강의 확충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나 다양한 경험을 하신 학교 선배의 강의를 참여한 학우들이 진로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동아리 관련 소식입니다. 학교 생활에 빠질 수 없는 활동이죠. 바로 경성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두 가지 큰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송가연 리포터가 동아리들의 대표들과 인터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의 쇼터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쇼터뷰 진행을 맡게 된 리포터 송가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대표적인 동아리 ATC와 CNS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동아리의 두 주축을 맡고 계시죠. ATC와 CNS 동아리장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아나운싱 트레이닝 클럽 ATC 장을 맡게 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8학번 김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CNS 장을 맡은 19학번 오미르입니다. 네, 제가 사전에 동아리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모지를 4개 뽑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ATC 동아리 먼저 왜 이런 이모지들을 뽑게 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ATC는 이렇게 이모지 4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 ATC는 전문 방송인 양성 동아리로 이모지 4개처럼 자신감 있게 외치고 직접 무대에서 이끌어가며 서로 공유하는 그런 방송인 양성을 위한 동아리여서 이렇게 이모지 4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CNS가 이런 이모지를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동아리는 영상을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번뜩이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기획한 것을 바탕으로 촬영, 편집까지 거쳐 영상을 제작하는 모임입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동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ATC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 ATC에서는 일단 기초적인 말하는 능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 내레이션을 통해서 발음과 발성을 좀 연습하고 아나운서와 기자 등을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 피드백하며 도와주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더빙, 그리고 스포츠 해설, 다큐멘터리, 쇼호스트 등과 같은 재밌는 다양한 활동도 있습니다. 모든 활동들은 ATC 전용 룸에서 직접 녹음해보고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와, 말하는 능력을 배우는 동아리군요. 그러면 CNS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CNS에서는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만들어보고 만든 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동아리 회의를 마치고 회식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친목 도모 활동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매주 어디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 ATC는 매주 수요일마다 ATC 전용룸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지속돼서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상을 되찾는다면 저희도 다시 ATC 전용룸에서 다 함께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CNS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전의 CNS는 영상 강의실에서 매주 회의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나서부터는 주로 비대면 회의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원을 나눠서라도 대면 회의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발음과 발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데요. 방송에서 접하는 모든 내레이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ATC에서는
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의 활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CNS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영상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해서 툭 하면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기획, 촬영, 편집을 직접 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말씀을 들을수록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저희 동아리장 분들이 우리 동아리에 지원해주는 친구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이 동아리에 지원했으면 좋겠나요? 네, 저희 ATC에서는 아나운서와 기자 등 방송인을 꿈꾸는 친구뿐만 아니라 좀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높이고 싶은 친구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말하기에 기초가 좀 부족하거나 능력이 좀 부족한 친구라도 꾸준히 열정적으로 저희 ATC와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 언제든 바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능력이 부족해도 열정만 있으면 지원을 바란다. 그러면 CNS는 어떤 친구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나요? 우선 영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대신 촬영과 편집을 직접 해봤던 경험들을 가지고 선배들이 꿀팁을 전수해주고 스터디해주는 시간을 가지긴 하겠지만 이곳은 동아리이지 학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고 자발적으로 영상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동아리 자랑을 뺄 수가 없죠. 우리 동아리는 이거 하나는 자신 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ATC는 연기 하나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포츠 중계, 그리고 쇼호스트, 애니메이션 더빙 등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다들 연기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리액션이 가장 중요해서 다들 좀 신들렸다 할 수 있는 명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저희 동아리에는 또 아따맘마도 있고 짱구도 있고 뮤지컬 배우도 있고 정말 여러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궁금하다면 저희 ATC에 바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NS는 어떤 자랑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CNS에 들어오면 영상 편집, 영상 제작 수업 A뿔은 보장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대표 행사인 영상제의 유력한 수상 후보들이 다 CNS에서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와, 수업 A뿔이라니 제가 진짜 지원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 상승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동아리 장님들이 곧 들어올 신입생 분들에게 자신의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딱 10초 동안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ATC 먼저 10초 동안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ATC는 의도치 않게 팔방미인들이 모여있는 동아리입니다. 선남선녀 선배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아나운싱 트레이닝, 저희 동아리에 꼭 지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 자 그러면 CNS도 10초 카운트 들어갈게요. 시작! 영상은 직접 찍어보고 편집해봐야 실력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상은 CNS. 네, 지금까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대표적인 동아리 ATC와 CNS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성실히 응답해주신 저희 김정민님과 오미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신입생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와 딱 맞거나 관심이 가는 동아리가 생겼다면 꼭 그 동아리에 지원해 활동해보는 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을 동아리 모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의 쇼터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는 다 같이 해볼까요? 모두들 안녕! 많이 들어오세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각 동아리장과 송가연 리포터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자재 대여 방법에 대해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는 촬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자재들이 있는데요. 대여 과정을 현장에서 리포터가 직접 취재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기자, 연결됐나요? 네, 박성민 기자입니다. 제가 현재 위치해 있는 이곳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자재 소개와 기자재 대여 신청 후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재 대여 신청 방법은 학과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자재 대여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기자재 대여실 안에 있습니다. 수령에 앞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대여 가능한 기자재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카메라는 크게 캠코더, 미러리스, DSLR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캠코더는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소니사의 NS70 그리고 NS30을 현재 저희는 각각 8대씩 보유 중이며, 이러한 캠코더들은 간편한 영상 촬영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SLR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DSL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논의 450D 그리고 캐논의 6D까지 이렇게 총 DSLR은 총 6대를 보유 중이며,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RX10 그리고 소니의 알파7C까지 이렇게 총 7대의 미러리스를 현재 보유 중에 있겠습니다. 이제 미러리스와 DSLR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는 영상 촬영과 그리고 사진 촬영에 용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SLR과 미러리스에 빠질 수 없는 부품인 렌즈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2470 줌 렌즈와 여기 40mm 단렌즈와 같이 총 8가지 종류의 렌즈를 저희는 보유 중이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카메라의 배터리, SD카드, 그리고 삼각대까지 저희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기타 기자재로는 현재 유튜브 조명과 반사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ASMR 마이크, 와이어리스, 고프로, 그리고 휴대폰용 짐벌과 카메라용 짐벌 등 다양한 기자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우들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기자재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으로 맞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여는 1박 2일만 가능하며 반납이 오후 5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입생 학우들의 슬기로운 학과 생활을 응원하며 박성빈 기자였습니다. 네, 박성빈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실기 과제나 촬영을 돕기 위한 정말 많은 장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쯤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를 처음 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과 건물이 어떤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낯설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오해인 기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인 기자. 안녕하십니까. 22호관 소개를 맡게 된 기자 오혜인입니다. 우선 콘텐츠 제작실, 구 영상 강의실부터 둘러볼 텐데요. 가장 안쪽인 310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연상케 하는 공간인데요. 아주 다양한 일에 다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에 사용되기도 하고 학교 동아리인 CNS의 회의가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적어도 전날까지 조도 이메일로 미리 신청한 뒤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최대 오후 6시까지나 사용 가능하며 오후 5시 이후 사용할 경우 야간 관리 대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15호 실습실인데요. 실습실 가는 길에 바로 이렇게 학과 사무실이 존재합니다. 학과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보는 곳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학과 인스타그램의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시고 이메일은 학과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실은 편의상 우리 학과 언론사의 이름인 시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 가능하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콘텐츠 제작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전날까지 조교 이메일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교님이 지정석을 지정해주면 사용하고자 하는 날 도착해서 실습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석 이외의 좌석은 이용 불가능합니다. 역시 콘텐츠 제작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최대 오후 6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오후 5시 이후 사용할 경우 야간관리 대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1층에는) 학과 사무실과 바로 연결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용지를 각자 준비해와서 프린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작업용 컴퓨터가 있는데요. 듀얼 모니터로 이루어져 편하게 영상 편집을 하고 편하게 기사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조교님이 지정석을 지정해주면 해당 날짜에 지정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회의 테이블이 있는데요. 좌측에는 아까 소개했던 기자재 대여실이 있고 우측에는 ATC 룸이 있습니다. ATC 룸은 전문적인 녹음이 가능한 공간인 만큼 아나운싱 등의 수업에 사용되기도 하고 학과 동아리인 ATC의 수업과 회의가 이곳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실습실에는 많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음식물의 출입이 제한되어 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으로 불리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회실입니다. 반층 올라가서 32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5959인데요. 한번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사한 핑크색의 벽과 파란 소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평소에는 공강 등 남는 시간에 자유롭게 방문해 이 소파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물함을 신청받아서 교재, 프린트물 등 개인 물건을 두고 다닐 수도 있고 충전기 등 비치되어 있는 비품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밥을 시켜 먹을 수도 있는 편안한 공간인데요. 아쉽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어 취식이 불가능하고 이용할 때는 실습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22호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미건과 학우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기자 오혜인이었습니다. 네, 현장에서의 오해인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호관 말고도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되거나 학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시 한 번쯤은 신입생분들을 길을 헤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실제 학교로 보여지는 하나의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터넷에 경성대학교 캠퍼스 투어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보여지는 링크를 클릭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건물인 22호관
5호관, 30호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곳이 학교 정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26호관이 보입니다. 네, 26호관 멀티미디어 정보관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좌측에 1호관 한성관 후문을 지나서 여기 우측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경성대학교 명소 중에 하나인 학교 연못이 나옵니다. 이곳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학과 건물인 22호관 문화관이 보이게 됩니다. 앞서 박성빈 오해인 기자가 보도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22호관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상에서는 연못으로 왔지만 옆길을 통해서 바로 옆으로 오시면은 여기 독수리가 보이는 일명 독수리 계단이라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은 학교 명소 중 하나이기도 하며 이 독수리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멀티미디어 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멀티미디어 관을 길을 따라서 쭉 한 번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티미디어 관을 지나서 옆으로 빠져서 바로 우측을 보시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단대 건물인 5호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관으로 칭하는 5호관은 단과대학교 사회과학 건물로 2층 212호에 단과대 학생회실이 위치해 있고 복사를 할 수 있는 큐브 시설이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공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들이 여러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호관을 나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길을 따라 걷게 되면 여기 보이시다시피 경성대학교의 중심에 있는 30호관, 가장 최근 건물인 30호관 건물이 보이게 됩니다. 이 30호관 건학기념관은 가장 많은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교양, 선택교양 등 교양 수업의 대부분이 진행되는 건물입니다. 또한 축구장, 각종 지원센터, 회의실,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고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추가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뉴스 이승원, 이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